희대의 사기 분양인 CN백화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분양자 758명, 피해 금액 1,300억 원. CN백화점은 2004년 7월 하우디라는 건축물 이름으로 DBR 산업개발에서 관악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8월 5일자에 관악구청은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DBR 산업개발은 사업 물건지의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0월 27일에 신림동 하우디 쇼핑몰 신축공사와 관련 우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DBR 산업개발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06년 2월 15일에 플레이셀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CN그룹이 여러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였고 CN그룹을 키운 임병석 회장은 계열사인 우방을 앞세워 플레이셀을 설립하여 백화점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2006년 2월 15일 CN백화점 공사계약을 플레이셀과 우방이 체결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로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합니다. 2006년 2월 21일 플레이셀은 생보 부동산 신탁과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으로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4월부터 내부적으로 백화점 수분양을 시도하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25일에 착공신고를 하여 착공신고 필증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받습니다. 2007년 8월 31일에 플레이셀은 조선일보에 분양 광고를 내었고 백화점의 명칭을 CN백화점으로 소개하면서 수분양 광고를 대대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10일에는 농협은행이 800억 PF 대출을 해주면서 대주로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수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던 계약자는 약 758명의 납입금은 약 1,25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단돈 500만 원으로 당시의 CN그룹을 키운 임병석 회장이 그룹 해체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2008년도 CN그룹의 주력 기업인 CN중공업과 CN우방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당시 재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CN그룹인데 유동성 위기로 부도설에 시달리거나 워크아웃설이 불거지는 등 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마다 회사 측은 부인했지만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계열사 41개로 재계 서열 71위인 CN그룹이 해체될 시련을 맞게 된 것입니다. 2008년 4월에는 CN중공업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8월에는 미분양분을 분양하여 공사를 재개하려고 분양대행사인 천지개발 DNC와 계약 체결을 하는데 분양대행 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CN그룹의 유동성 여파로 CN백화점도 2008년 9월 14일에 모기업인 시공사 우방이 부도가 나면서 2008년 10월에 공사 시작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의 민원의 결과 나머지 미분양분을 분양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2개월 만에 다시 공사가 중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인 우방은 2011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종결을 걸쳐 2011년 6월 28일에 TK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공사가 다시 중단되면서 수분양 계약자들은 한순간에 투자금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백화점 공사가 2차 중단되었고 당시 공사 공정률은 56%였습니다. 이에 2009년 4월 5일자에 계약자 몇 명이 대책위를 만들었고 일부 몇 사람이 임시대표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1일에 임시대표로 선출된 회장이 계약자 편에 서서 일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임원들이 불신임 탄핵을 하였고 당시에 절대다수의 계약자분들이 새로 결성한 계약자 단체 C협을 위주로 단합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2009년 7월 18일에는 동작구청에서 김희삼 감사가 시행사인 플레이셀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한 내용에 대한 종합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김희삼 감사가 주도하여 C협을 만들었고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요청하여 전부 복사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이 삼감사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사전에 호주로 이민 가기로 되어 있어 시협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고 그 이후 2020년까지는 계약자 단체에서 일 추진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이 삼감사가 떠난 후 계약자 단체들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일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22일에는 백화점 대보냄즈 영어마을 등을 검토했고 2010년 6월 3일에는 플레이쉘이 사업 정상화 진행 내용을 공문으로 계약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8일에는 동작고민회관에서 계약자 대표단과 플레이쉘이 공동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였고 시공사를 금호건설로 용역사를 CBRE로 수분양자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CN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전 7시경에 서울 장교동 CN그룹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1월 22일에는 수분양자 758명 중 392명 동의를 51% 획득하여 계약자 법인단체 신림백화점을 만들었고 신탁사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 등 5천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대주인 농협은행은 시공사 금호산업을 선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는 플레이쉘과 금호건설 간의 공사계약 체결을 공사비 358억 7천에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CN우방에게 신림백화점 단체에서 합의금 27억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공사계약금 5%를 생보부동산 신탁 계좌에서 한국자산신탁이 금호건설에게 총 공사비 360억 중 2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0일에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관악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에 공사 시작 7개월 만에 3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5일에 대주인 농협은 본인들의 채권을 매각하고자 공고를 합니다. 2014년 9월 1일에는 대영 CNC가 농협으로부터 채권 공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1일에 농협은행은 중원에셋에게 농협은행이 플레이셀에 가지는 대출 채권 및 대출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약 399억 원을 받고 양도합니다. 2016년 4월 22일에 신림백화점 관리단은 수분양자 총회를 메모리클래식 3층 산모 오피스텔에서 개최합니다. 2017년 1월 12일에는 플레이쉘 칠산해운과 중원에셋 및 관련 계열사 및 개인이 사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플레이셀에게 20억 원, 칠산해운에게 50억을 주기로 계약 체결합니다. 2017년 8월 30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화해 조항 중 플레이셀은 농협은행 또는 농협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악구청을 포함한 관할관청에 신청하였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상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기타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2018년 4월 5일에는 플레이셀로부터 백화점의 건축주 명의를 중원에셋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울 관악구청에 백화점의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완료합니다. 아울러 서울 관악구청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면서 플레이쉘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사업의 시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시행권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4월경에 중원에셋은 무궁화 신탁에 공매 처분을 신청합니다. 2018년 8월 7일에는 플레이쉘과 V&I 그룹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8년 8월 9일에는 신림백화점 계약자 단체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합니다. 2018년 농협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제1우선 수익권자인 중원에셋은 무궁화 신탁에게 공매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에 무궁화 신탁은 1차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2018년 12월 13일에 무궁화 신탁은 2차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2019년 4월 5일에 무궁화 신탁은 3차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무궁화 신탁은 4차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의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고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에는 중원에셋과 V&I 그룹이 공매합 의서를 작성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무궁화 신탁은 매매 계약 체결을 V&I 그룹과 매매 대금 약 773억 원에 체결합니다. 공매는 4차 8회차까지 유찰됐고 V&I가 9회차 공매에서 8회차 가격 748억 원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면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매매 거래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V&I 그룹은 무궁화 신탁에게 공매 잔금 연기 요청을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무궁화 신탁은 매매 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못하자 V&I 그룹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계약을 위반한 V&I 그룹에게 계약금 154억 원을 몰취합니다. 2019년 12월 2일에는 신림백화점 회사가 해산 간주되고 청산됩니다. 2020년 중원에셋은 무궁화 신탁에게 공매 처분을 재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3일에 무궁화 신탁은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0월 9월 25일 무궁화 신탁은 신림백화점 사업부지 및 이 사건 백화점 권한을 아이원 산업개발에게 매매하고 그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아이원 산업개발은 매수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매가 완료되면서 결과적으로 758명의 수분양자는 약 300억 원 피해를 보았고 이자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약 2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 피해 금액인 분양대금을 찾고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23은 계약자분들이 승소하는 기쁨을 만끽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림백화점 관련 사업 시작 19년간 진행되어 온 상황은 물론 현재 소송 진행 사항 등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부동산 경공매 상식을 전하고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사전에 부동산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하여 주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